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법 중에서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법인세 사업연도 관련 소득세를 해본 입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한 목차입니다. 오늘 한 목차 이제 가세표준과 계산 중에서 이제 통칙합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입금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가세표준하고 이제 가세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정의가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법인세법 앞부분에 나오고, 가세표준은 입금액의 뭐 송금, 그다음에 이해결손금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밑에서 이제 풀어 헤치는 걸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 입금의 범위는 이제 그 입금의 범위하고 입금 부산익 같은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이제 세무사나 이제 그 공인회사 정도 되면 제가 보니까 그 여기서 이제 요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통칙하고 입금의 범위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고 이제 실제로 그 여기 보시면 자본거래로 관련된 그 우리 이제 의제배당 쪽 있습니다. 의제배당 쪽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제 이론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계산 문제도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이제 계산 문제 나오고 있고, 제가 오늘도 하나 공무원 문제 하나 갖고 왔는데 기본 개념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개념은 좀 어려워서 2차 우리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도 2차 쪽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개념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다 보니까 이 입금의 범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수험생 옛날에는 잘 모르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입금의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 이론의 여지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적인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차 제가 이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조문 보겠습니다. 가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있고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공제하는 게 결손금. 흔히 이걸 이월결손금이라고 그럽니다. 이월결손금.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소득. 네, 소득공제. 그 차감회사는 당연히 이게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 범위에서라는 공제한 금액을 한다는 것은 0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을 나오지 않고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이제 풉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단서에서 보면 공제는 사업연도 60%, 100%.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60%,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중소기업하고 이제 재무구조 어려운 회사들 이제 100%까지 이제 다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 부분에 60%, 일반적인 건 60% 이내고 예외적으로 이제 100%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들어온 이유가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처럼 큰 회사들은 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익이 많이 나는데 그런 회사들 또 비과세 소득하고 소득공제하고 뭐 이월결손금 이런 경우가 또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득이 많이 나는데 실제로 우리 가세표는 되게 적어서 법인세가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60%만까지 해주고 이 중에서 미공제된 거는 다음 연도로 차기로 이월해 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60%하고 100%까지라는 게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월결손 그런데 이제 비과세 소득하고 소득공제액은 이월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만 이월돼서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산식을 좀 잘 보시면 비과세 소득을 이제 빼준 겁니다. 비과세 소득하고 소득공제를 빼줬다는 소리는 일단 각 사업연도 속에 얘가 이제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도 각 사업연도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빼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조가 이런 식으로 총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빼주지 않고 우리가 다 들어간 다음에 뒤에서 빼주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손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결손금의 정의도 정확히 있는데 15년 이내, 15년 우리가
올해 2011년, 2021년이라면 15년 이내에 발생한 거. 과거에는 10년이었는데 이게 좀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이유가 이제 한꺼번에 다 안 해주니까 이게 좀 늘어난 거고, 맞춰 조정해주자고. 15년 이내에 게시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결손금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세청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고돼서 하거나 결정 경쟁되거나 수정신고한 가세 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입니까? 이렇게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만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결손금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비과세도 소득공제액이 있습니다. 가세 표준은 우리 각 사업자 소득에서 결손금,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 세 개를 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에서 이제 공제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과세 소득, 이 비과세 소득하고 이 소득공제액은 우리가 이제 그 차기 2월 해서 공제해주지 않고 2월 결손금만 차기 2월에서 해줍니다. 결손금 공제할 때는 상식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5년 이내에 했으니까 우리가 15년부터 최근 거 있잖아요. 현재부터 이제 마이너스 1년 과거에 마이너스 1년 거 마이너스 15년 거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15년이니까 먼저 발생한 거 제일 먼저 현재부터 제일 과거 거부터 차례대로 공개해 주는 겁니다. 소멸이 제일 먼저 빠르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이제 받은 가액의 채무 면제 및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으로 충당된 결손금. 이게 뭐냐면 이월 결손금이 이제 아까 같은 우리 각 사업자 소득에서도 이제 공개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채무나든지 이런 쪽 면제 쪽으로 이렇게 충당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자 쓴 거예요. 다른 문자 썼으니까 이미 결손금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손금 관리를 세무 조정 양식에 보면 결손금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뭐 사업년도 결손금부터 공개를 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 몇 년도 결손금이 나와서 이제 시험 문제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가세 표준이 있고, 가세 표준이 이제 각 사업년도 소득이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우리가 이제 공개해주는 세 가지 있었고, 지금은 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법조문 체계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각 사업년도는 보시면 사업년도에 속하는 입금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송금 총액을 뺀 거다. 그러니까 얘는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 아까 목차를 보신 것 좀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입금에 대해서도 이제 입금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입금 불산이 입금이 안 되는 것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송금이 뭐냐, 송금 불산이 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인세를 하면, 우리가 이제 법인세라는 게 이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제 회사들이 입금을, 그러니까 손익을 많이,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잡으면 우리가 이제 그 세금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입금 항목은 많이 잡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얘는 이제 포괄적으로 정의해 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산입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항목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많이 잡을수록 이제 포괄적으로 했어서 이게 늘어나면 가세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거고, 송금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제 세금 징수가 이제 줄어듭니다. 세금 징수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에서는 이 송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항목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만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한도가 있다. 무한정으로 우리가 송금으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인세는 입금 빼기 송금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 조문은 대부분 이 송금에 대해서 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그래서 이 송금에 대해서
항목별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에서 이제 한 문제, 보통 한 문제고 많으면 두 문제 정도 나오고 대부분 이제 송금 계산하는 문제는 대부분 송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각선연도의 그 이제 각선연도 소득은 입금에서 그 송금은 뺀 총액으로 한다. 총액으로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선연도의 결손금은 그 우리가 해당 연도 결손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당 연도 결손금은 요거는 이제 입금하고 송금이 있는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때 나오겠죠. 그래서 각선연도 결손금하고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가세 표준 했었던 2월 결손금하고 다른 겁니다. 이 2월 결손금은 그 우리 당해년도보다 이전 거를 이제 총칭하는 거고, 각선연도의 결손금이라는 거는 올해 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2월 결손금하고 이제 각선연도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2월 결손금은 각선연도 개시 일전에 발생한 거, 각선연도 결손금은 당해년도, 이렇게 이제 용어를 구분합니다. 현재와 그 과거연도 걸 구분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입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가세 표준은 이제 각선연도 소득에서 이제 세 가지 뺀 거고, 각선연도 소득은 입금에서 송금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 송금이 더 크면 각선연도 결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2월 결손금은 여기서 나온 2월 결손금은 우리 이제 각선연도 이전 거 발생한 총액 15년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금은 뭐냐면,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 납입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본 또는 출자 납입은 우리 이제 회계적으로도 이제 그 수익이 아니잖아요. 수익이 아닌 회계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 또는 출자 납입은 그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이 아닌 거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크게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이건 당연히 이제 입금이 아닌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법인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법인세에서 입금 불상액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익의 금액을 한다. 이게 입금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입금은 크게 이제 순자산 증가를 말하는 건데, 그 예외적으로 출자가 있고 우리 법인세에서 입금이 아니라고 보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문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괄주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자산 증가시키는 게 다 입금이구나. 근데 예외적으로 자본하고 출자의 납입, 그다음에 그 우리 이제 법인세에서 입금을 안 보는 것들이 있구나, 규정하는 게 있구나.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외우는 것도 있고 외울 필요도 없는 것도 있고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입금의 정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입금으로 본다 해서 이거를 의제 입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배당도 의제 배당이라는 말 있잖아요. 원래 이제 배당이라는 건 우리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일반적인 배당이라고 그러는데, 법인세에서 이제 현금하고 주식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 법인세에서는 그 의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뭘로 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의제라는 표현을 써서 얘는 이제 의제 입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2번 항목은 1번 항목을 약간 좀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 같진 않지만 우리가 법인세에서 입금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약간 예외적인 거라서 그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1번은 뭐 저 옛날에 했던 그 수험 때도 나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옵니다. 여전히 나오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교수님들 쪽에서 약간 그 이슈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입니다. 이거는 개인 키포인트가 이제 개인인 거고, 유가증권 유가증권을 낮은 가격표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입니다. 매입. 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가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익을 우리가 입금으로 보는 겁니다. 시가하고 이 차이를 우리가 입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왜 이제 이슈가 되냐면, 왜 개인만 되느냐, 특수관계인만 되느냐, 근데 유가증권은 뭐냐, 이런 하나하나 항목이 이제 너무 협소하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슈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협소하게, 특정인한테만 불리하게, 특정에만 불리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인의 개념, 특수관계인은 개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이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개념 알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이렇게 문제도 없고 쉬운 문제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이 개념을 이제 학기 쪽에서 이슈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다. 그래서 개인만 해야 됩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는 우리가 입금으로 이제 봅니다. 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시가가 500원이고 우리 저가 매입이 200원이라면 300원을 법인이 인수할 때 취득가액을 올려주는 겁니다. 300원은 만큼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법인이 200원에 인수했지만 법인의 이제 세무상 자산가액은 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슈를 삼는 또 하나의 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이때 저가하고 시가, 매입한 거하고 시가 차이를 인식하지 않더라도 300원은 이제 양도 차익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시차가 생기겠죠. 우리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생길 수가 있는데, 미리 차익을 인식해서 세금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생길 때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조문이에요. 저희 수험생 할 때도 있었고 상당히 오래된 조문이고, 이때는 양도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양도세 대상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구가 줄고 하여튼 가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을 좀 많이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 관련해서도 매매차익을 많이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조문이 이제 굳이 아직도 이게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비판받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세무 조정할 때는 저가 매입 때문에 300원만큼 유무로 조정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다른 책들을 보면 소득처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소득처분에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 법인세 조문을 보면 소득처분, 유보라든지 기타 사회 유출 이런 것들은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이제 법 조문대로 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할 겁니다. 입금으로 보는 거는 특수 개인으로부터 우리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며 시가와 차익을 입금으로 본다. 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외국 법인세액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송금을 이중 가세 조정을 했느냐고 우리 입금으로 한번 인식해주고 또 송금만 한번 빼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이중 가세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해놓은 거고, 이거는 동업자 가세인데 이건 조특법에 있는 거라서 한 내용만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1번은 이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고. 수익의 범위는 시험에 우리 시행령 쪽에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쪽에서 자세히 되어 있고, 시행령 쪽에서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 분류가 있는데 사업 수익 금액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 회계 기준, 회계의 수익을 따라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1번은 회계의 기준을 따라간다. 그래서 따라가고 매출 NL 금액하고 매출 할인 금액도 제외죠. 회계랑 똑같은 거고. 다만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좀 이슈가 됐는데, 우리 간주 임대료라고 부르는 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익은 회계는 이게 간주임대료로 수익이 안 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수익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주임대료를 이제 학계에서는 굳이 얘를 여기 있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우리 입금에 있던 아까 이제 법 앞에 있는 거는 법인 거고 얘는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래서 앞에 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순자산 증가라는 게 있고 의제 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법에서 어떤 정의하고 왜냐면 의제 입금을 따로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간주임대료도 약간 의제 입금 성격이잖아요. 의제 입금. 의제 입금 성격인데 앞에 있는 법조문에서 정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규정해주는 게 아니라 시행령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얘가 지위가 좀 약간 약한 거 아니냐. 굳이 하고 싶으면 법 조문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면 삭제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계가 좀 다른 게 이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도 우리가 그 회계서와 달리 입금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이게 인식하기 때문에 양도금액을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는 우리가 이제 송금을 인식하는 거고, 흔히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많이 할 때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거를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도 우리가 그 입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 면제 또 이제 입금을 보고, 근데 송금에 산입한 금액도 금액 중 한입한 금액,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송금을 한입했으니까 송금을 한입했어요. 송금을 한입했는데 송금했는데 송금 처리했는데 나중에 한입한 거예요. 한입하면 당연히 송금에 반대니까 입금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수준을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대손상각비를 한 다음에 한입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상이 송금이면 걔를 리버스 할 때 입금, 처음 대상이 송금 부산이면 걔를 리버스 할 때 입금 부산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07번까지 주로 시험에 이제 문제 나오는 거고, 근데 특별하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가지입금이 이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입금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가지입금이 있는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입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갚지 않겠죠. 상환을 하지 않을 거예요. 특수관계에 상하지 않는데